6만원 중반? 6만 5천원? 6만 6천원?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모아가기 시작했고, 목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7만 1천원, 2천원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기계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지투생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주식은 결국 본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없다면 그냥 시장에 휘둘리게 되겠죠. 저도 처음엔 진짜 막막했어요. 매수 버튼 누를 때마다 여기서 사는 게 맞나?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뉴스 하나에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기록하고 복귀하고 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저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제 계좌를 지켜주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 시장 왜 이렇게 빠지지?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채널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기 급등 이후에 7월 초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요.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건강 조정 나올 수 있죠. 다른 변수로 인해서 기대감이 식으면 3,000, 2,900, 2,800까지 열린다는 거죠. 즉 7월 초중반에 갈림길이 생길 수 있다. 7월 9일 트럼프의 관세 유예 연장 여부 이슈. 트럼프가 연장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시장 전체가 먼저 일단 겁먹고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커요. 강하게 말해놓고 나중에 조건부로 연장하는 흐름,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도 대세 하락이 아닌 눌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예탁금 아직 그대로 70조 원 수준입니다. 시장 자금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기회를 기다리며 대기 중인 거죠. 이 말은 타이밍만 맞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나 반도체 섹터 중심의 포지션을 사고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금리 인하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바이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진 것도 갑자기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반등한 거예요. 근데 7월 금리 동결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그대로 다 토해내고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7월 금리 인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당연히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7월 말 FOMC에서 금리 동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대기 중인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죠. 시장은 조정이 나오지만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차분하게 분할 매수 매도로 대응한 거죠. 제 매매 정말 간단해요. 떨어질 땐 나눠서 사고 올라갈 땐 저항 구간에서 나눠서 판다. 이 한 문장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번 주에 실제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하나씩 공유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삼천당제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종목 제가 화요일 영상인가? 그때 소개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캐나다 아포텍스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 개시 소식이 나왔고, 당일 고가 기준으로 12% 급등이 나왔어요. 저는 저항 라인에서 일부 익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원래 저항 구간에 매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호재로는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익절했고, 금요일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 구간을 기회로 보고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7월 초중순쯤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리벨서스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니까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너희들 에스페스 그동안 말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너희 진짜 리벨서스 제네릭 만들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시장에 관심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저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지금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그대로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3가지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뭐 메쉬 치료제, 탈모 치료제,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까지 그런 것들이 있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이제 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뭐 진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2 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중장기 스윙으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모아가는데, ABL 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기술 이전 나오고 큰 상승이 나오고 한번 시원하게 눌렸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지지 구간을 찾아보니 6만원 중반? 6만 5천원? 6만 6천원?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모아가기 시작했고, 목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7만 1천원, 2천원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기계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 대응하는 거죠. 왜냐면 하락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아니나 다를까 금리 동결이 될 것 같으니까 7월에 금요일날 마이너스 11%의 하락이 나왔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다소 좀 과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내려올 때 일부 조금 매수를 해두었고 5만 7천원에서 5만 8천원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종목은 한 번 더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제 머릿속 시나리오로 그려두고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종목마다 말하는 게 다르냐? 핵심은 이거예요. 종목마다 기대하는 구간과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진입도 매수 매도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너는 이 종목 차트만 보고 들어가냐? 아니요. 기본적 분석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딥하게 영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한 종목, 오로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로라 좀 흥미롭게 보셨다는 댓글 많이 봤어요. 이번 주 화요일 영상이 올라간 직후 뭐 조정은 나왔지만 계속 우상향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제닉과 비슷한 흐름 나왔죠. 금요일에 26,600원까지 찍고 뭐 한 17,000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는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11선 부근까지 눌림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시가총액 2천억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500억에서 3천억까지는 단기적으로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에 진입해서 혹시나 슈팅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럴 때 그냥 익절하고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어제 동깡님 채널을 통해 처음 제 채널에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채널이 되게 풍성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진정성이 있으면 누군가는 알아본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그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약간 종목 추천 공간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얘기 안 해? 저 종목 얘기 안 해? 종목 얘기만 나오기만 보면서 계속 그냥 넘기게 하고, 그런 거는 본질적인 실력 상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근거 있는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루틴과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